현대차가 2천만원대 전기차를 출시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보조금 빼고 2천만원이고 보조금까지 생각하면 1천만원대 전기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냥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현대차가 2천만원대 전기차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천만원대에서 3천만원대 전기차, 흔히 말하는 가성비 전기차를 다른 브랜드들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현대차가 아이오닉2로 불릴 걸로 보이는 차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오닉 시리즈로 출시된 차가 아이오닉5랑 아이오닉6가 전부죠. 조만간 아이오닉7도 출시가 될 건데 최근에는 아이오닉2로 불릴만한 소형차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렌더링 이미지인데 한국 법인이 아닌 유럽 법인에서 공개한 거라고 합니다. 차세대 플랫폼이 아니라 지금 있는 EGMP 플랫폼을 적용하는 거라서 출시가 많이 늦을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이 차가 현대차한테는 없는 가성비 전기차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라인업은 확실히 탄탄합니다.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까지 모든 브랜드의 전기차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형 모델이 없다는 게 유일한 흠입니다. 보급형이라는 개념도 세대 교체될 때가 됐죠. 전기차가 원래는 정말 비쌌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S랑 모델 X만 팔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이때는 진짜 돈 많은 얼리 어답터들이나 전기차를 탔었죠. 그런데 테슬라가 모델 3를 보급형 전기차로 출시하면서 전기차 보급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때 모델 3의 가격은 지금보다 2,500만원 정도 저렴한 5천만원대였습니다. 이 덕에 우리나라도 전기차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음 세대 보급형 모델이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2세대 보급형 전기차로 설명하겠습니다. 2세대 보급형 전기차도 이미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쉐보레가 대표적이죠. 이코녹스 EV가 3천만원대부터 시작되고 블레이저 EV도 산타페보다 큰 SUV임에도 불구하고 6천만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보조금까지 더하면 가성비가 더 확실해지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ID4가 우리 환경부 인증을 통과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내에도 출시된다고 하잖아요. 처음 유럽에 출시됐을 때 아이오닉5보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쉐보레랑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2세대 보급형 전기차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은 가격 낮추기의 경쟁에 돌입할지 아니면 아예 테슬라처럼 전기차는 비싼 차라는 방향을 확실하게 가져갈지 눈치를 보고 있던 와중에 현대차도 2세대 보급형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할 때 봤던 아이오닉2 있죠. 현대차 유럽법인 마케팅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호프만이 폭스바겐, 스코다 등이 개발 중인 보급형 전기차와 경쟁하기 위한 신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목표 판매 가격은 2만 유로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만 유로면 우리 돈으로 2,670만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배터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차 개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대차는 2030년까지 11종의 신형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1종에는 당연히 보급형 모델이 포함되어 있겠죠.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기아도 소형 전기차를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현대차보다 기아 전기차가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오닉2는 해치백이잖아요. EV4는 EV9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소형 SUV로 나온다는 거죠. 이 차도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빠르면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고요. 소형 크로스오버 모델이니까 경쟁 상대는 쉐보레 시커, 좀 더 넓게 보면 이코녹스 EV 정도가 될 겁니다. 크기로 따지면 벤츠 EQA, 볼보 XC40 리차지 같은 차들도 경쟁 구도에 포함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셀토스랑 스포티지 사이를 채울 걸로 보입니다. 크기 자체는 셀토스랑 비슷한데 휠베이스 길이는 스포티지에 가까울 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아마 두 차의 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스펙도 괜찮습니다. EV6랑 용량이 똑같은 배터리가 들어가고 출력도 비슷한 모터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더 작고 가벼운 차에 용량이 큰 배터리가 들어간다면 주행거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죠. 요즘 한창 나오는 거리가 500km 이상이라 EV4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가격 경쟁을 시작한 이유,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판도 변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현대차가 가격 경쟁에서 더 유리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이 세 브랜드를 필드에서 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완벽하게 투트랙 전략이 가능합니다. 현대차랑 기아 전기차의 가격을 낮춘다고 제네시스까지 낮출 필요는 없거든요. 제네시스는 오히려 비싸게 가도 됩니다. 왜? 지금 전기차 시장 가격대가 딱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고 있으니까요. 현대차, 기아, 쉐보레, 폭스바겐 여기는 대중 브랜드 노선을 확실히 잡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벤츠, BMW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 쪽으로 아예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제네시스도 테슬라 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비싼 차도 팔고 저렴한 차도 팔 수 있으니까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딱히 문제될 게 없죠. GM도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GM 그룹 차원으로 보면 쉐보레는 이코녹스 EV랑 블레이저 EV 같은 차를 내놓으면서 캐딜락으로는 리릭 같은 차들을 출시합니다. 얘네도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죠. 폭스바겐도 그룹 차원으로 보면 어떤가요? 폭스바겐으로는 ID 시리즈로 가성비를 잡고 아우디나 벤틀리 같은 브랜드로는 비싼 전기차를 팔 수 있는 거죠. 토요타도 대중 브랜드는 토요타, 프리미엄 브랜드는 렉서스 쪽으로 강화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갈 겁니다. 테슬라나 벤츠보다 유리한 점은 가격 범위를 더 확실하게
늘릴 수 있다는 점이고, 현대차 그룹은 아이오닉2나 EV4 같은 차들로 가격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 모델을 적극적으로 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시장 구도도 더욱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시장 가격 논리로 따져보면 쉽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자국에서만 노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글로벌 브랜드라고 불리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무대 자체를 전 세계 단위로 봐야 합니다. 자, 만약에 쉐보레가 주요 모델들을 3천만원대에 팔아요. 그런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대중 모델들을 5천만원에 팔 거래요. 이러면 현대차를 누가 사겠어요?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이 비슷하다면 더 저렴한 차를 사는 게 소비자들이 당연한 판단입니다. 지금은 이 가격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심각한 상황이라 어떤 브랜드가 먼저 가격을 낮추느냐가 경쟁력이 되는 상황입니다. 방금 봤던 투트랙 전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최근에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다는 소식이 있었죠. 실제로 3월하고 6월을 비교해보면 3월 가격이 거의 정점이었고요. 6월에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7월 대비 올해 7월을 비교했을 때 니켈은 19.7%가 올랐고요. 코발트는 38.6%, 리튬은 무려 469.4%가 올랐습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그냥 이런 겁니다.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 가격이 10,000원이나 올랐어요. 그렇다고 빵 가격을 300%나 올려버릴 순 없잖아요. 경쟁사가 분명 존재하고 1,000원 하던 식빵을 10,000원에 팔아버리면 이걸 누가 사 먹겠어요? 회사는 결국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거나 마진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자동차 회사가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면 프리미엄 브랜드는 어차피 비싼 브랜드니까 이걸 명분으로 계속 올릴 수 있고요. 동시에 대중 브랜드는 가성비를 밀어붙이면서 박리담의 전략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시장 경제 원리입니다. 가끔은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큰 도움이 될 때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가격 구도는 명확해지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 자체는 안정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형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어떤가요? 모든 브랜드들이 공통 과제는 주행 거리를 늘리고 충전 시간을 줄이는 거, 그리고 화재에 취약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든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결국 똑같은 리스크를 모든 전기차 제조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뭔가요? 이 과제를 먼저 해결하는 쪽이 우위를 가져간다는 거죠. 전기차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걸 토요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상징은 뭔가요? 기술과 내구성이죠. 한때 사장이 눈물의 청문회를 하고 타카타 에어백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 사태도 있었지만, 토요타 하면 내구성이고 고장이 적은 근본적인 기술력이라는 이미지가 시장에 각인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처음 공개했을 때는 기대에 못 미치는 주행거리 때문에 비판을 받았고, 출시된 지 2개월도 안 돼서 6월까지 생산된 2,700대를 리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볼트가 느슨해져서 바퀴가 빠지고 이로 인한 충돌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동일한 차체를 쓰는 스바루도 같은 이유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내연기관 플랫폼에만 익숙했던 탓인지는 몰라도 첫 순수 전기차 플랫폼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토요타 입장에선 치명적인 오점입니다. 물론 대응 속도나 방법은 본받을만 하지만요. 당장 한국 시장만 봐도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내년 중에 EV4가 출시되고 쉐보레도 이코노스 EV를 비롯한 전기차 10종을 출시할 예정이고, 폭스바겐은 올해부터 ID 시리즈를 출시하고 현대차도 아이오닉2 같은 가성비 전기차를 출시할 겁니다. 대중 브랜드의 가격 경쟁력이나 전략이 궁금해지는 시기라는 거죠. 국내 시장은 특히 현대차랑 기아의 2천만원대 전기차, 보조금까지 생각하면 1,000만원대 전기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